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청에 들어갈 때는 일회용 컵을 버리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아리수 이용을 늘리기 위한 직원 생수 반입 금지에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금지, 일회용품 반입 금지까지 이 대의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은 가는데 한편으로는 막는다고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2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의 새해 예산이 6,32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광진구 예산은 4,943억 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일부 행사 예산은 줄고 아트큐브 보수 예산에 5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 공동체 사업인 성북절전소가 운영 7년 동안 총 19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강남구 도심 속 겨울축제인 윈터 페스티벌이 오늘 31일까지 코엑스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부터는 스케이트장도 설치됐습니다. 마포구의회가 마포구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마포구의 예산 현황, 천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포구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326억 원, 전년 대비 11.7%가 증가했습니다. 총 36건 10억 8,02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총 16건 4억 5,412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총 2,968억 원으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보육료를 비롯해 염리 1경로당 신축과 쌈지 경로당 개축 비용이 책정됐습니다. 경제 일자리 부문에서는 시구 상향적 일자리를 비롯해 마포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9억 원 가까이 편성됐고 청년 전용 공간 조성과 망원시장 활성화 등에도 각각 2억 1천만 원과 2억 7,9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40억 원 가까이 편성됐고 구청장 역점 사업인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됐습니다.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진 소중한 재원입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임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해. 한편 내년에는 자치구 최초 재난안전센터 건립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이 각각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은 4,94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11.3%인 50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광진구의 재정 자립도는 26.7%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광진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4,943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인 4,441억 원에 비해 501억 7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가 490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 회계는 10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된 예산은 24건으로 모두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과 지원 예산이 1,700만 원 삭감돼 4억 1천만 원이 편성됐고 서울 동아축제 행사 대행 용역비는 920만 원 삭감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은 2천만 원이 삭감돼 9억 8천만 원이 편성됐고 광진교 페스티벌 예산은 500만 원이 삭감된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청담대교 아트큐브의 예산 편성을 두고 의원과 집행부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보수가 아닌 철거를 주장했고 집행부는 철거보단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통 끝에 아트큐브 소음공사 예산 5천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김선갑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교실과 정책기획단의 각종 사업 예산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감액 요구가 이어졌지만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한편 광진구의 내년도 재정 자립도는 2018년도 27%에 비해 조금 하락한 26.7%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편 성동구 내년도 예산액은 5,07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4% 6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해당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간접자본 사업 확충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복지 부문에 2,338억 원, 경제 부문에 157억 원, 교육 부문에 118억 원 등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한편 감액된 예산은 고령 친화도시 5천만 원, 미래산업 거점 기반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 5,500만 원 등 모두 10억 원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황금 돼지해를 앞두고 강남구에서는 도심 속에서 연말과 새해 분위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윈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심 속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열리던 윈터 페스티벌의 규모가 올해는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성탄절이었고요. 얼마 뒤면은 돼지해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코엑스 앞마당과 내부에서 펼쳐집니다. 예. 먼저 코엑스 광장에는 새해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10m의 초대형 돼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돼지해를 기념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안에는 소원을 빌어볼 수 있는 소원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돼지 모양의 커다란 우체통인 위시 피그가 설치돼 관람객이 편지를 보내면 1년 뒤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선 토종 비결이나 타로점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로비에는 9명의 아티스트가 돼지를 예술로 승화한 작품과 사전 공모로 당선된 7개의 아트 그룹이 제작한 트리와 외국인 산타클로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이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고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더 서울 메가푸드 페스티벌이라는 건데요. 코엑스 앞에는 푸드트럭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5만 명이 다녀갔을 만큼 인기가 대단한데 올해는 전국 맛집과 SNS에서 평가가 뛰어난 음식점 20여 개가 참여해 개성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겨울 소품과 음식으로 채워진 파티룸, 윈터 인더 박스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처음으로 이 아이스링크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아이스런이라고 불리는 이 테마 공간은 삼성역 6번 출구 K-팝 광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 스케이트장은 도심 속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올해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예. 한 번에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1월 27일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의 초대형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매일 저녁 미디어 아트와 접목한 볼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이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 코엑스에서 열리는 윈터 페스티벌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이렇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에 함께할 수 없다면 아쉬움이 좀 남겠죠. 이 윈터 페스티벌은 올해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코엑스 동축광장에서 그 가수 성시경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예.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성탄 분위기도 느껴보고 돼지해인 새해 소원도 빌어볼 수 있는 곳에서 알찬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올해의 마지막 나들이 강남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윈터 페스티벌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7시 30분쯤 롯데월드 1층에 위치한 놀이기구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탑승객 28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탑승객이 소지한 가방이 놀이기구 바퀴에 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3시쯤 북한산 대피소 아래 부근에서 등산객 한 명이 하산 중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발목 골절이 의심되는 등산객은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9월 강남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처분이 결정됐는데 노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한 여직원에게 과도하게부터 귓속말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직원이 불편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9월 인사 이동을 이유로 벌어진 강남구청 한 부서의 회식 자리. 이 남성은 해당 부서의 A모 과장으로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 지난 9월 19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강남구청은 다음 달인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지난 19일 A모 과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강남구 통합공무원 노조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이 강화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징계 중에서도 경미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 징계 여부와 별건으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면은 같은 직장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직 2개월이면 2개월 뒤에는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더라고요, 상당히. 서울시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행 여부나 결과에 대해서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시는 징계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협회가 주장하는 또 설명서를 또 바탕으로 해서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강남구청 감사실에서는 서울시의 처분 결과를 지난 21일 구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성추행 과장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성북절전소가 올해로 7년 차입니다. 지난 7년간 이 성북절전소를 통해 절감된 에너지가 약 1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이혜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난방 순환 펌프와 급수배관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승강기를 설치해 기존 전기 사용량의 34%를 절감했습니다. 성북절전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버터 펌프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하고 또 특히 엘리베이터를 전력 해상 장치가 되는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해서 전 산업용 전기료가 약 한 66% 정도가 그 절감이 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올해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성북절전소. 개인은 물론 75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아파트 내 조명은 LED로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년간 절감한 전기는 모두 1048kWh, 약 19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성북구의 경우 증가율이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성북절전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아파트는 전기료를 절약해 그 비용으로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을 이뤄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성북절전소는 아파트는 물론 학교와 주민 커뮤니티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면 절정용 멀티탭을 제공받을 수 있고 태양광 설치와 LED 조명 교체 등 각종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주민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년간 강동구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강동구 주민들과 새마을 운동 산하단체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와 해외에서 새마을 지회 회원들이 진행한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지원 사업과 김장 나눔 행사 등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그간 강동구에서 새마을 운동 지회가 주민들과 펼친 봉사활동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관내에 또 관외에 할 것 없이 너무나 다 봉사를 많이 하셨고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올 한 해 동안 강동구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주민과 단체 등 40여 곳의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둔촌 이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주민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과 독거노인들의 집을 수리하며 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되는 그런 기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깊어가는 겨울, 추운 날씨 속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도움의 손길이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한 봉사단체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착한 콘서트 팀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환경 개선과 미용 봉사 그리고 흥겨운 노래까지 최근 부쩍 가까워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베트남의 작은 시골 마을 주민 윈 씨 가족이 봉사단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따뜻한 동행의 공간 복지 사업을 통해 말끔해진 윈 씨의 집. 지금은 튼튼한 지붕이 있고 편안한 색감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부실한 벽체에선 바람이 들고 지붕에선 비가 새는 등 열악했습니다. 장애를 앓는 동생과 91세 노모를 집에 두고 생계를 책임지는 윈 씨에게 공간의 변화는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Nên là gia đình rất là phấn khởi. Thế sau đó đoàn cũng về coi như quan tâm coi như tặng quà cho những hộ tàn tật và coi như về thăm coi như là công trình coi như sau khi được đưa vào sử dụng là rất là tốt. Thế nên thay mặt cho gia đình xin chân thành cảm ơn đoàn. 장애를 앓는 몸으로 91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휘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모와 휘 씨는 한참 떨어진 시누이 집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깔끔한 화장실과 튼튼한 지붕 등이 생기자 휘 씨는 앓고 있던 병도 낫는 등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Mùa nắng thì lạnh, mùa rét thì ấm nên là cụ với chị rất là phấn khởi nên giờ không bị ốm đau gì nữa và rất là phấn khởi nên giờ cảm thấy ít bệnh tật. Như trước thì hay sổ mũi rồi hay đau đầu. Đấy, thì nên bây giờ là cụ và chị rất là khỏe mạnh. 지붕, 화장실, 창문 이렇게 공간의 작지만 큰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족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공간의 변화는 다른 공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시설. 이곳에는 따뜻한 동행과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착한 콘서트 팀이 함께 찾았습니다. 시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흥겨운 콘서트가 펼쳐지고 미용 봉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도 나눕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교실과 의료시설 등을 고엽제 피해 장애인들에게 맞는 시설로 바꾸기 위한 답사도 진행됩니다. 장애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장애인분들의 이런 개개인적인 장애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 공간 복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려운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공간 봉사와 착한 콘서트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3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조합장의 임기 2달여를 앞두고 해임됐습니다.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서대문구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총회에는 조합원 1,852명 중 976명이 참석했고
이 중 964명이 해임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합장 해임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청사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청사 내 반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구 청사까지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 내 상점에서 일회용품과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사 내 카페에서 개인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음료값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범죄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주택지역 골목길에 고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고보 조명은 문구나 그림이 들어간 특수 필름을 조명에 삽입해 어두운 거리 환경을 개선해주는 장치로 가시성이 높고 범죄 예방 효과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는 지난해 7개 동 18곳에 고보 조명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는 8개 동 23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41곳에 고보 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유난히 안타까운 화재 사고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도 이른바 몸짱 달력을 제작해 9천만 원을 기부한 서울 소방관들의 미담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매년 지지부진하지만 화재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소방관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